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소위 제3지대 경선을 수락했는데요. 이상돈 전 의원과 정치권 돌아가는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.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후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깬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? 네, 저는 솔직히 크게 네. 바깥에서 그 두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서. 네. 네. 일단 보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네.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큰 선거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제3 후보로서 하긴 좀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도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프로세스에 좀 편승을 해서 가지 않을까, 이렇게는 봤죠. 네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대표 측인데요.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시기에 체급이 다르다. 이래서 금 후보 제안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. 이렇게들 봤는데 안 대표는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개방형 경선하자 계속 그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런 제3지대 경선 받아들인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거부했잖아요. 네. 개방형 경선이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 정당 정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?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 자체가 모순이고,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, 금태섭 의원이라고 하고서도 같이 뭔가 좀 해야, 잊혀지지 않고,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운다,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그런 것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 선거가 오래전부터 단일화가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난 이건 참 굉장히 좀 병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. 이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,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상대방 어떤 특정 정당,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단일화하는 거, 저는 이 자체가 좀 정당 정치의 본질에 어긋나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네. 제가 또 경험했던 두 번의 총선은 제가 있었던 데가 2012년 새누리당, 2016년 국민의당, 단일화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선거를 치러서 두 번 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책 노선 다 다를 텐데 굳이 이제 상대방에게 이기겠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모이고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은 아니다,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외연을 이렇게 넓히느냐, 실제로 조금 넓힐지 모르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과거에 그 선거 결과 보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진 쪽에서 왜 졌냐, 단일화 안 해도 졌다,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를 나누고. 근데 사실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국민의당 그 창당에도 관여하시고요.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정계 입문을 했고 함께 일하다가 좀 안 좋게 서로 결별을 했고요. 그렇죠. 그동안 많이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그런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인 건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도 무언가 자기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. 그게 그냥 여론조사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공개적인 토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 노선과 비교 있고 그런 데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뭔가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. 사실 그게 서울시장 선거가 무슨 선거 공보물 우편 요금만 2억인게 3억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게. 그러니까 자기가 보전 못 받으면 다 그냥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독자적으로
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이게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자 국민의힘과 이제 말하자면은 같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박영선 전 장관도 어저께 기자 인터뷰에서 그 정치공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거다. 이럴 때 과거 보면 이게 다 항상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이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승패보다는 혼자선 끝까지 선거를 치러낼 수 없으니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붐업을 하고 이미지도 높이고 반대로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본인이 이길 것이니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그 소강 상태에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자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을 했다.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접하점이 된 거죠. 된 것이고 저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지금 그 이른바 그 여권의 주류 이른바 친문이라고 부르는 뭐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당론 투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서 뭐 징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만은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걸 볼 것 같으면은 또 국민의힘하고는 안 맞죠.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과거에 자기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? 2012년 연말에 새누리당은 해체가 돼야 된다. 뭐 친박은 뭐 영원히 추방될 때까지 자기가 투쟁을 하겠다. 뭐 이런 어록이 쭉 있는데. 이게 단순히 뭐 여권에 반대한다는 여권은 안 되겠다.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뭐 서로 뭐 단일화하자는 거 저는 이게 과연 이런 정치가 나는 이게 납득이 되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토론 등을 통해서 뭔가 붐업 효과를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붐업 효과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뉴스가 되겠죠. 지금 보면은 다들 단일화 하면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.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내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걸어왔던 거와 결부되느냐. 왜냐하면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티그리티죠.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죠. 뭐 이런 거 갖다가 검증하면 아무것도 없고 맨날 단일화를 어떻게 하냐 이것만 가지고서 벌써 뭐 2달 갔나요 벌써? 그렇죠.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한번 좀 리뷰해보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교수님 그럼 반대로요. 국민의힘에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는 그 전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분들인데 그렇죠. 이분들과 같이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? 근데 그게 근데 뭐 누구든 보기에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의 실패 때문에 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건 열어봐야 할 정도로 지난번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는 다르죠 상황이. 그리고 지금 거기서 경선 이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의원이 100명이 있는 제1야당,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죠. 에서 나온 후보가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, 이런 것이 어려운데 과거에 우리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굉장히
또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죠. 네.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모셨을 때 네.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종국에는 안철수 네.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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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사이에 뭐 기류가 좀 바뀌고 있고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중진들의 이야기도 뭐 단일화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요. 그 기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? 단일화 쪽으로 좀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?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보십니까? 생각하기는 네.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자기들 그 정당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요? 네. 여러 가지 지표가 올라갔죠. 그러니까 뭐 단일화 같은 걸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뭐 단일화가 될 것이다. 그게 가장 그 최선의 시나리오죠.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. 그 의원 100명 있는 그 정당이 네. 집거쳐서 이렇게 어렵게 후보를 만들어서 뭐 그냥 포기하고 딴 사람 뽑으니까 그것도 이른바 정체성 부분에서는 많은 그 갈등과 문제가 있는 그 후보를 갖다가 그렇게 네. 하겠습니까? 네. 그건 지금까지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좀 어렵다고 보죠. 네. 네. 그러니까 서로 정책이나 방향성이 상당히 다른 후보끼리 그저 여당을 이기겠다는 것만으로 단일화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하나고요. 또 하나 지난번에 네. 짚어주신 게 네.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국 그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. 국민의힘이란 제1야당 거의 유일한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과연 서울시장을 양보하면서까지 그 대통령 선거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단일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요. 네. 이게 저 국민의힘 자체가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선거 상황이 지금 반년전하고 다르겠지만 총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. 그거 진짜 해볼만 하죠. 그리고 이번 저 보궐선거는 총선과 달리 사전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요?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죠. 그거 갖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서 무슨 1년 왜 대선을 하겠습니까? 그 당 자체가 저는 그냥 흔들린다고 보죠. 그래서 네. 아마 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을 계산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정당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. 네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. 네,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. 싶은 게요.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서로 중진들 얘기 다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다르고요.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 보여서 혹시라도 3월 초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로 안철수 대표가 승리를 한다.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포기하지 않고 후보로 나설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. 왜냐 그러면은 뭐 그런 판국에 가게 되면은 뭐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. 그래서 과연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 그까짓 거 가지고서 당의 후보를 정한다는 게 또 외부하고 단일화한다는 게 이게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런 일이? 없지 않습니까? 네. 이거 아주 한국 정치의 병폐예요, 이게. 예.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이 성공한 예가 있지 않느냐 해서 뭐 박원순 전 시장 경우나 2002년에 대선 얘기 듣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. 그거는 진짜로 제가 좀 말하자면 굉장히 계획된 플랜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이지 이거 여론조사 통해서 뭐 후보를 정하고 이건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. 이런 일이. 그러게요. 그래서 한국 정치에 이런 거 이제 끝내야 됩니다. 그 단일화 하고 무슨 연대 뭐 이런 거 진짜 후진적인 거예요. 네. 교수님 마지막으로요. 여당 지금 박영선 후보, 우상호 후보 두 사람 간의 어떤 뭐 경쟁은 좀 그 경쟁 분위기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?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여당은 그 당 대표나 또는 후보 서울시장이고 대통령 후보 간에 그걸 뽑는 절차가 굉장히 이른바 정비가
돼 있습니다. 네네. 이거는 2012년, 14년 전에 하고선 상황이 거꾸로 되었어요.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게 안 돼 있었고 새누리당이 잘 돼 있었는데 네. 지금 거기는 이런 게 제도가 완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보면은 항상 이게 당원 권리당원 투표 많죠. 네. 당원들 보면은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그 권리당원들이 대체로 뽑습니다. 전략적으로요. 네, 그러니까 무슨 어떤 개파 누가 그렇다 그거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한테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죠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